자,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의 시작을 알려주실, 함께 해주실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나오시면 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클럽의 저자 남승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작가님, 역시 베일에 쌓인 작가님이셔가지고 마스크로 베일을 싹싹 감추고 오셨어요. 남승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남승현 작가님 얼굴 마스크로 좀 벗고 우리 인사해볼까요? 네. 네. 잘생기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인사 좀 드려볼까요? 마이크가 옆에 있죠,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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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자살클럽을 현재 그리고 있는 남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승현 작가님 오늘 모셔봤는데 일단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우리 남승현 작가님이십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2019년도에 이제 크로스맵에서 이제 21살의 기억으로 이제 웹툰을 데뷔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창비 이제 나는 단원고에 다녔어요라는 이제 홍보 만화를 그렸었고, 지금 현재 이제 독립출판으로 이제 자살클럽을 그리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남승현입니다. 그 길게 설명을 할 이력이 없어가지고 네. 네. 이 정도로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님 제가 원래 이제 이게 실력으로 또 이제 딱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가님 최근에 11월 말에 한 서울 북양 콘텐츠 페어에서 수상하셨죠? 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뭐 받았습니까? 네. 서울 북엔 콘텐츠 페어라고 이제 SBCF라는 페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살클럽이 이제 스토리상을 수상을 하였어요. 웹툰 스토리상 받으셨어요. 참 대단합니다. 축하드려요. 수상을 받았고 네. 너무 독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탄탄하길래 자살클럽이라는 이 책이 많은 분들의 그리고 스토리가 탄탄하다라는 칭찬을 얻었을지 받고 있는지 일단 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일단 1권, 2권까지 나왔죠? 네, 현재 2권까지 나왔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4권까지 이제 그렇군요. 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페이지가 겉에 있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까맣습니다. 그죠? 일단 봤을 때 조금 무겁겠다,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색깔이지요. 자살클럽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이렇게 앞에 표지가 검정색입니다. 소설책인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에 보고 겉에 표지만 딱 봤을 경우에는. 그죠? 그렇죠. 네네. 자살클럽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궁금증이 있지만 자살클럽 이 책 어떤 책인지 작가가 내 책을 좀 소개해주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자살클럽은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웹툰 작가로 이제 활동할 당시 이제 주간 연재가 너무 힘들고 또 도중에 제가 이제 조회수나 이제 거기 이제 회사 사정 때문에 이제 연재를 이제 중단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너무 많이 힘들었어서 이제 2번의 자살 시도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랑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그분들이 왜 이런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본인의 어떤 가슴 아픈 것들이나 이런 걸 밝히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 책 보면 제일 앞에 일단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2번의 그런 시도를 하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고 있는 시작하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힘듦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젊은
이제 젊은 혈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만화를 그리고 네. 원하는 것을 하면은 원하는 이제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독자들이 원하는 만화가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이제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속하지 못할 때 이제 느꼈던 좀 소외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내 작품이 이렇게 가치가 없나라는 게 이제 딱 보여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힘듦이 좀 많았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워낙 요즘은 소통이 굉장히 빠르게 오다 보니까 이제 글을 올리거나 그림을 올리고 나면 바로 밑에 다다다다닥 뭐가 나를 평가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내 속마음도 모르면서 얼마나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로 해결하는 게 참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제 거기 시장에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제 자책감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여기 한국에서 만화를 그릴 수는 없겠구나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절망을 좀 많이 느꼈어서 그때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약을 먹고 있어서 약과 함께라면 네네. 약과 함께라면 한국도 괜찮다. 네. 예, 참 건강하게 이게 잘 이제 본인의 사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필요하면 약 무조건 드셔야 된다. 그리고 알아서 맞아요. 이제 처방으로 조절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많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었고 네. 오해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 예. 병원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자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좀 이해를 했던 부분도 컸었어서 그런 좀 인식이 많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일단 먼저 본인의 얘기를 해주는 큰 용기 그리고 굉장히 잘 해나가고 계신 이 모습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승현 작가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프로그램 보시다가 나도 이런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1393입니다. 예,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좀 상담도 받으시고 예, 좀 용기 있는 얘기들 그리고 본인 힘든 얘기도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 자살클럽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구이입니다. 구이. 네. 네, 슬프지만 이제 아내의 자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마리를 처음 풀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저는 좀 읽으면서 많은 분들의 자살로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구이라는 친구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걸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생이 끝났는지는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계기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겠다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처음에는 이 만화를 제가 그리게 될 줄은 몰랐고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소소한 일상 이야기나 이제 제가 봐왔던 일본 만화 중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랑 뭐 충사라는 만화 같은 그런 류의 이제 힐링물을 좋아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이제 그 이제 자살 유가족분들 모임하고 이제 자살 생존자 모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좀 많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좀 마지막 벼랑에 몰려서 죽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돼서 이거를 그러면은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랑 나눴던 이야기를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각색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자살 클럽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자살 클럽 내용 그 책에 보면 그 1편에 보면 이제 아주머니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이제 우리 딸 대신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정부의 어떤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굉장히 AI 같은 말을 하죠. 아주머니 밑으로는 지금 근로를 할 수 있는 자식들 둘이나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 됐어요 안 해줘요. 아주머니가 거기서 굉장히 화가 나시죠. 우리 딸들이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자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떠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네, 저도 네, 또 그리고 네. 그런 몇몇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또 병원에서 들었던 에피소드도 있고, 네. 이제 뉴스에서도 다뤄지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분 친인척이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야겠다고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이제 2화의 이제 마지막 행복이라는 에피소드인데 그게 이제 그 세모녀 이제 자살 사건을 다룬 이제 에피소드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또 군대를 공익근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업무를 했었었는데 거기서도 항상 제 경험 그게 그 레파토리가 제 경험에서 나온 경험이에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근로 가능한 세대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줘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떤 90세 넘은 할아버지이신데 네. 자식분들이 한 25년이나 20년 동안 안 오셔요. 안 오셔서 집이 거의 쓰레기장이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난방이 안 틀어져 있어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 서류상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에 이제 사람이 있고 근로가 가능한 자식이 있는데 왜 도움을 받으러 와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만들게 됐고 제가 또 이런 작품 하다 보니까 제가 나는 또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다시 알게 돼서 그런 쪽을 이제 좀 뉴스나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책을 통해서 자살클럽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접하게 되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정말 나이 들면서 더 느끼는 거는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충고나 이런 거 훈계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재단할 필요도 없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례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자살클럽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자살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얘기를 우리 남승현 작가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살에 대한 9가지 오해와 편견이라는 글을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과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의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이 말이 맞나요?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오해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근데 이게 좀 파악하기가 힘든 게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고 좀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웹툰이 연재가 중단이 되고 이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짐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밥을 먹을 때나 그럴 때 죄송하다는 말을 항상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뭐 떳떳한 직업을 갖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니면 또 요새 너무 힘들다. 아니면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을 좀 솔직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냥 가끔 태어나지 않았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그걸 이제 친구나 지인한테 했었어요.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그래서 저는 많이 필요한 게 지금
현 사회가 지금 서로에게 다 무관심하잖아요. 네. 이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캐치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이제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네. 아들이 이제 웃으면서 이제 회사도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저 이제 출근을 할게요 해서 출근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이제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취조인을 와달라고 해서 근데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요새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 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도 했나 봐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캐치를 못 하시고 그냥 다녀라. 그게 좀 마음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내뱉는 이제 말처럼 일상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이제 거의 이제 회피의 끝이 이제 죽음이거든요. 사람의 회피의 끝은 죽음인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거의 다가간 상태시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들어주고 오히려 물어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요? 이제 오히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아니면 얘는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죽고 싶어? 아니면 그렇게 또 물어봐 주시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그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더 마음이 편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셔서 가지고 저도 오히려 그 친구 중에 이제 너는 왜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들어? 이렇게 딱 얘기해 줬을 때 저도 이럴 때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했을 때 되게 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죄스럽지도 않고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러면서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신경을 써주면서 모른 척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조금 곁눈질 정도로 봐주는 게 좋을까요? 과도한 관심은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될 수도 부담될 있어서 수 있죠. 네 그냥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식으로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약시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별로 좋게 안 생각하고 불쾌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를 하려고 해요. 그런 편견을 좀 이제는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환기가 되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친구들한테 조금씩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하지만 너무 듣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과도한 관심은 불편하다. 실제로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고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확고한 결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진짜 나 죽어야겠다 싶어서 죽는 경우도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달라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무관심해지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는 사회의 가치관이 그냥 일반인의 범주가 너무 저는 좀 기준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선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좀 낙인이 찍혀버리면 결국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죽음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확고한 결단을 내려서 얘기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학관 결단을 내렸을 때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고한 결단을 했어요. 그 저는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미안하고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계속 표현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계속 듣다 보면 지치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의지 문제다. 근데 의지 문제를 의지로 해결된 거였으면 전 세계에 죽는 사람이 없었겠죠.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니까 그러면 내가 사라져주는 게 이 사회에서는 좀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였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저의 경험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때 얘기 들었을 때도 본인들도 이제 그걸 좀 먼저 알아줬으면 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약간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나한테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뭔가 도움이 뭐 코딱지만큼이라도 될까 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해주겠는데 이게 큰 힘이 된다면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해볼만 하겠다. 들어만 주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주는 힘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걸 많이 느꼈을 때가 이거는 자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일반인의 기준선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만이 약간 일반인인 것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난 분들, 예를 들어 이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퀴어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같이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정신적인 병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못 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버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계속 가슴에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쌓였던 게 저는 많이 풀렸을 때가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였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저랑 같은 처지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서는 이제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아요. 너도 나도 죽음을 경험했었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었고 거기서 나눴던 이제 경험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누는 그 공간의 공동체가 많아져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공동체가 이제 좀 이제 많이 와해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밥그릇 이제 먹고 살기가 사는 싸움 맞아요. 네, 그런 경쟁 체제에서 이제 서로에게 눈치를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치관이 좀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작가님 책에서도 보면 이렇게 우린 알고 보면 서로가 굉장히 무관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르신께서. 그러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속 자살클럽이란 책을 통해서 계속 그 철학과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할 부분, 좀 더 다가가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나면 다시는 죽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이거 질문 많이 받았어. 친구들한테. 예. 뭐라고 대답해 저는 주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처음에 전 두 번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두 번 자살 시도를 했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학교에서 했던 거고. 어허. 근데 처음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포랑 아픔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쨌든 두 번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더 무서운 게 그런 죽는 공포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아직도 지금도 두렵거든요. 현 사회에 내가 속하지 못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고 나는 일반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외로움이랑 고독감이 느껴지면은 이제 계속 그런 충동이 올라오긴 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죽음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얘기했었을 때 섣부르게 이제 먼저 자살 생존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은 좀 자살을 못하겠다시는 분도 있으셨고 네. 저처럼 이제 두세 번 아니면 많으면 다섯 번 정도 이제 시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결국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랑 무관심과 이제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소속감에서 나오는 외로움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 얘기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섣부르게 제가 얘기를 못 하겠네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듯이 네. 그 아픔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얘기 들어보면 이 사회에 굉장히 잘 살고 싶다, 잘 적응해서 혹은 잘 어울려서 속해서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이제 의뢰를 질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잘 쫓아가고 있는데 알바생, 고시생, 경비원 그리고 성추행 등 뉴스에서 봤었던 이런 사회적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을 그리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으세요? 아, 네. 작품을 이제 그리다 보면은 네. 이제 과거에 저랑 많이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힘든데 네. 제가 이제 만화 그리면서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메일을 받은 그 위로가 되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자살클럽 이제 1권 단행본을 보고 이제 자기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었더라고요. 그 메일의 내용을 보고 내가 해왔던 게 그래도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야기를 그래도 끝까지 마치도록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좀 그 뚝심이 좀 생겼달까요? 네.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고 계신 작가님이신데 자살클럽 우리 4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으로 좀 가슴 아픈 지금 그 길 가고 계신 분들이 많나 하는 생각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4편까지 나오면 또 1편, 2편, 3편, 4편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용기를 내봐야지 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희망에 많이 찹니다. 네, 작가님처럼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들로 계속해서 파생돼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관심을 두고 계신 거죠? 네, 계속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화물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노동자들의 이제 저는 되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로에 대한 성실함과 근로에 대한 그 멋짐을 그건 누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거를 쟁취하려면은 당연히 그분들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뉴스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면은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대두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미혼모 가정, 네. 이제 소년 소녀 가장의 이제 세대를 좀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편하고 쉽고 좀 만만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만화라는 장르로 표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읽게 되는 사람도 사실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작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가님. 근데 욕도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먹어요, 제가 아직은 그 표현이 미숙할 때도 있어서 이 만화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냥이 아니라 좀 이해해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아직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도 이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작품이었어서 네, 그래서 네. 작가님 너무 막 따봉이나 이런 거 점수 막 이런 거에 많이 연연하시는 것 같은데, 자살클럽 들어가 보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로 더 넓은 반경으로 많은 독자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독자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의 어떤 활동 방향은 어떻게 저희가 기대하면 될까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자살클럽 상권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상권 이제 거의 중반까지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권 작업이 다시 멈췄는데, 이제 내년에 제가 2023년 1월에 그때 이제 프랑스 앙글렘 국제 만화 축제에 이제 나가고.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정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1권을 이제 영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바쁜 상태라서 상권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 잘난 척하고 있네요 지금.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니. 상권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작가님 책 보면요, 그림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작가님. 프랑스에서 먹히는 그림체예요. 한국에서보다. 사실은 읽다 보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림체라서 가가지고 거기 눌러 앉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림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교수님들이 남승현 작가님 글 보고, 그리고 따로 하신 개인 그 파주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 보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진작에 남승현 작가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수상 소식들도 들리니까 굉장히 낸 용기가 굉장히 크게 뻗쳐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승현 작가님. 오히려 좋게 봐주신 독자님들 덕분이고요. 저는 제가 제 만화를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용기 내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이제 점점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는 아픔을 숨기고 회피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픔을 드러내고 들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한테도 감사를 하고, 독자님들한테도 감사를 하고, 저는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에 이제 손을 살짝 댔던 것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얘기해서 프랑스 가서는 내가 한국의 잘난 작가다, 여기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다음에 또 몸값 높아졌다고 저희가 호출하면 안 오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공연, 그리고 오늘 이 북토크에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작가님? 제가 막 엄청난 작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손이 많이 느려서 작업이 언제 나오냐고 해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할 것이고,
이제 계속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는 뚜벅뚜벅 나의 길로 그런 책이 있거든요. 비틀거리며 정도의 길을 가다는 책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내 스스로 내 속도에 맞춰서 이제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남승현 작가님의 속도를 잘 보고 맞추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네. 감사하죠. 예, 앞으로도 우리가 얘기 나눠야 할 것들 만화, 웹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승현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